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슐랭 최고평가위원이 놀라서 허름한 한국 식당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했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만 평가해온 베테랑 평가원, 그녀가 갑자기 왜 이런 모습이 된 걸까요? 도대체 그 한국 식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CNN과 BBC에서 세계의 미식과 음식 문화를 취재해온 다니엘 쿠퍼입니다. 수많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과 세계적인 셰프들의 요리를 경험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하게도 어떤 음식을 먹어도 가슴이 텅 비어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도 뉴욕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눈앞에 놓인 요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완벽한 플레이팅과 최고급 식재료로 만든 요리지만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고 있네요. 옆자리에서는 누군가가 역시 이 레스토랑이 최고야 라며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저 멀리서 들리는 백색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죠. 포크로 앞에 놓인 랍스터 요리를 조금 떼어 입에 넣어봅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완벽한 간이 느껴지지만 가슴 한켠이 더욱 공허해질 뿐입니다. 20년 전 처음 미식 기자가 되었을 때의 그 설렘은 어디로 간 걸까요? 새로운 맛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던 그 순간들이 그리워집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거리의 네온사인 불빛 아래서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제 지난 시간들처럼 느껴지네요. 화려하지만 금세 사라져버리는 그런 허상 같은 건 말입니다. 마지막 와인 한 모금을 마시며 계산서에 서명을 합니다. $400가 넘는 금액이지만 그저 숫자일 뿐이었죠. 레스토랑을 나서는 제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취재를 위해 방문했던 수많은 식당들이 스쳐 지나가네요. 그곳에서 만난 수많은 셰프들의 얼굴도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억도 지금 제 마음속 허전함을 채워주지는 못하는군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제 뺨을 스칩니다. 길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삐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걷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요? 음식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마음속 공허함도 커져갔습니다. 유명 셰프들의 화려한 요리 기술과 값비싼 식재료들이 더 이상 제 감각을 일깨우지 못했죠. 취재 노트에는 여전히 전문적인 평가들로 가득했지만 그 말들이 점점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저는 뉴욕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놓인 요리는 완벽한 플레이팅과 향으로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죠. 주변 테이블에서는 연신탄성이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기계적으로 포크를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다니엘, 이번 요리는 어떠세요? 옆자리의 동료 기자가 물어봅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꽤 괜찮네요. 소스의 농도부터 식재료의 신선도까지 흠잡을 데가 없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겨울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거리는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가득했지만 제 눈에는 그저 번져 보일 뿐이었죠. 취재 노트를 꺼내 오늘의 평가를 적어내려가는데 문득 20년 전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새로운 맛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평가 점수를 매기는 기계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찾아 헤맸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미식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거리의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삐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걷고 있었죠. 차가운 겨울밤, 뉴욕의 거리에서 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취재 노트를 다시 펼쳐보니 20년간 제가 다녀간 레스토랑들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파리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부터 도쿄의 숨겨진 맛집까지 세계 각지의 유명 식당들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기록들 속에서 진정한 감동의 순간은 몇이나 있었을까요? 허름한 골목을 지나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이상한 향기가 섞여 있었거든요. 깊은 육수 냄새였을까요? 아니면 된장 냄새였을까요?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향이었지만 묘하게도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무슨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제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의심과 회의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알 수 없는 직감으로 그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마치 무언가가 저를 이끄는 것처럼 말입니다. 낡은 간판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박간의 한 식당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유명 레스토랑의 화려한 조명과는 비교도 안 되는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열자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죠. 실내는 생각보다 깔끔했지만 그래도 고급 레스토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테이블은 고작 5개, 벽에는 한국 드라마 포스터가 몇 장 붙어 있을 뿐이었죠. 자리에 앉아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의 여성이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죠.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는데 작은 접시들이 하나둘 테이블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이건 주문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묻자 주인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기본 반찬이에요. 한국에서는 다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20년간 세계의 음식을 취재해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주문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반찬이 무료로 제공된다니. 김치, 콩나물, 시금치 무침.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죠. 메뉴판을 보니 갈비탕이라는 메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는 날씨였죠.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반찬들을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입안에서 펼쳐지는 맛이 신선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밑반찬 문화예요. 여기 사장님이 매일 아침 새로 만드는 걸로 알아요. 옆 테이블에 단골로 보이는 손님이 제 표정을 보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 만든다고요?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 말이죠. 갈비탕이 나왔습니다. 뽀얀 국물에 부드러운 갈비가 가득 담겨 있었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국물 한 그릇인데 이렇게 깊은 맛이 있다니. 오늘의 취재 노트에는 어떤 말을 적어야 할까요? 한 젓가락 한 젓가락 음식을 먹으며 제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져 갔습니다. 세계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가 이곳에 있었거든요.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국물이 시원하시죠? 어제부터 우려낸 거예요. 주방에서 일하시던 박 사장님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셰프들도 이런 표정으로 요리를 설명한 적은 없었거든요. 손님들이 아침부터 일하러 나가시는데 따뜻한 한 끼로 힘을 내셨으면 해서요. 박 사장님의 말씀에 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이유가 단순히 맛이나 평가가 아니라 손님을 위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고 있었던 걸까요? 옆 테이블에서는 직장인으로 보이는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국물을 비우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박 사장님은 그런 손님의 모습을 보며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진짜 맛있었어요. 내일도 올게요. 떠나는 손님의 인사에 박 사장님은 내일 봐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러운 대화였죠. 이런 광경은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국물 한 그릇, 반찬 몇 가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한 끼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제가 잊고 있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정성,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따뜻한 관계. 취재 노트를 꺼내들었지만 평소처럼 음식을 평가하는 말들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문장이 적혔죠. 오늘 뉴욕의 작은 식당에서 잊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 순간 박 사장님이 작은 종이컵을 들고 다가오셨습니다. 커피향이 은은하게 퍼져왔죠. 이건 서비스예요. 식사하시고 나면 커피 한 잔이 좋더라고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미 여러 반찬을 무료로 제공받았는데 또 서비스라니요? 망설이면서도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분명 값싼 인스턴트 커피일 텐데 이상하게도 따뜻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의 집에서 대접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손님과 마주치게 되었죠. 혹시 다니엘? 이런 곳에서 보다니. 뉴욕타임즈의 스타 저널리스트 조지 프랭클린이었습니다. 20년간 라이벌로 지내온 그는 제가 이런 소박한 식당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런 동네 식당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자네도 많이 변했군. 하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제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박 사장님이 제게 커피를 건네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980년대 한국의 어려웠던 시절, 이웃들과 나누던 믹스커피 한 잔의 추억, 그리고 그 작은 나눔이 가져다준 큰 위로에 대해서요. 음식은 그저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나누는 거죠.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간 저는 음식의 겉모습만 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뉴욕 골목에서 발견한 작은 한국, 그리고 커피 한 잔의 마법이라는 제목으로요.
평소에 전문적인 리뷰가 아닌 제가 느낀 감동을 진솔하게 풀어냈죠. 오늘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한 그릇의 갈비탕, 몇 가지 반찬, 그리고 작은 종이컵에 담긴 커피.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한 끼일 수 있지만 제게는 20년 만에 처음 느낀 특별한 감동이었습니다. 라는 문구로 블로그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어인일인지 제가 쓴 블로그 글이 SNS에서 폭발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반찬과 커피가 공짜입니다. 라는 문장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뉴욕의 유명 음식 평론가들이 하나 둘 박 사장님 식당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의 평가단도 관심을 보였죠. 하지만 박 사장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모든 손님을 같은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손님들께 정성껏 대접하는 것뿐이죠. 박 사장님의 이 말이 뉴욕타임즈 일면에 실렸습니다. 한국인의 정 그리고 음식 문화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미식계를 강타했죠. 오늘도 저는 박 사장님네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이곳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커피를 마시며 지난 20년을 돌아봅니다. 다니엘 씨, 오늘은 특별히 김치찌개 끓여봤어요. 한번 맛보실래요? 박 사장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더 이상 저는 음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음식에 담긴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웠죠. 음식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이제서야 저는 조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미식이란 화려한 플레이팅이나 비싼 식재료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피어나는 따뜻한 정이란 걸요. 박간의 작은 종이컵 커피가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